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4월 셋째 주죠. 4월 16, 17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예상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자, 이번 주도 이제 분할은 없는데, 뭐 지난주 출전 등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0마리, 11마리, 그 중에 이제 한두 마리가 이제 포기를 하면서 10마리가 안 되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국내산 육군이 이제 분할이 안 되면서 뭐 12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국내산 육군이 좀, 게이트는 좀 채우고 있다. 근데 이제 뭐 8마리, 9마리가 뛰면 거기서 이제 두세 마리 빼면은 예상 잡기는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상지들이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예상가들이나 예상지들이 예상을 하면 일단 뭐 꼭 결과를 갖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두세 마리 딱 안 되는 말, 그럼 나머지 5마리가 딱 남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5마리 안에서 이제 폭을 어떻게 좁히느냐, 환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좁힐 것이냐, 아니면 또 5마리 갖고도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편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내준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출전 주수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터질 확률은 조금 적다. 물론 이제 그 중에 5마리라도 어떤 진짜 인기 1위, 부동의 인기 1위마가 부러지는 순간 좀 배당이 나는 건데 좀 그런 마필들 좀 어떤 그 조교 패턴이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조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주로 모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지금 외주로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래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외주로는 보면 이미 장거리 1700, 1800, 1900, 2000 몇 달 이런 거리는 장거리는 내주로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직선에서 이제 외곽으로 나옵니다. 이제 1900인가요? 1900m부터는 이제 이 코너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2000m인 거예요. 1900m인가 하여튼간 나가서 이제 외주로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1700, 1800인데 사실 지금 1900도 2000m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주가 2000m고 나머지는 다 이제 1700, 1800이에요. 몇 개 안 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20개 경주 중에서 지금 2000m가 하나밖에 없어요. 1700이 하나, 둘, 1700 하나, 1800 하나, 2000m 하나 3개 있고 일요일자에선 1700, 1800 이렇게 5개 경기 15개의 경주가 외주로에서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주로에서 지금 모래의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이 시국 이전에 경마가 중단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래가 예전에는 이 쇠모래를 갖다가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있는 현재 모래를 걷어다가 세척을 해서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뭐 말들이 조교하다가 뭐 이제 배변도 하고 막 이물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소금을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한다. 이제 처음에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모래 교체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어떤 모래의 영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래의 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쇠모래는 입자가 당연히 굵겠죠. 근데 이제 말이 하도 밟고 다니다가 또 거기다가 트랙터들이 이제 뭐 정리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이제 자꾸 이제 부서져요. 그러니까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는 세척만 해서 이제 다시 깐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모래의 여파를 처음에는 막 저도 헷갈려 했죠. 모래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막 그랬는데 모래 교체할 때 예전에 그런 걸 보면 정말 선행마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외주로를 전체적으로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m 구간은 그 직선 그 3코나 4코나 중간 부분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출전 정보에 들어가면 경주로 현황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얘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도 전 경주를 좀 경주에서 포인트나 어떤 흐름, 중요한 흐름을 그다음에 또 컨디션, 조교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전해드리면서 핵심이 되는 마필들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좀 이상하네요. 자, 먼저 토요일 4월 16일 첫 경주입니다. 1경주는 1200m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인데요. 이 경주는 뭐 티즈 석세스 10번이죠. 9번 채플 프린세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뭐죠? 포화 불량주로 해서 뛰었어요. 두 마필이 다. 그 다음에 티즈 석세스 때는 400km를 간 넘어가는 그런 체형인데 약간 그 머리를 내리고 뛰죠. 근데 머리를 내리고 뛰는 마필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듬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불량주로의 여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외곽, 오늘도 역시 이제 외곽에서 뛰는데 지난번엔 4번이었었고 오늘은 외곽이죠. 오늘이 외곽이죠. 외곽으로 뛰면 선행을 가야 조금 더 쉽게 경주를 펼칠 수 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자꾸 이제 모래 교체했다는 걸,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마필이라 모래 교체가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인기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420km 나가는 마필들은 모래의 어떤 여파만 받으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마필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채플 프린세스입니다. 지난번에 권곤일척 금성환이라는 그런 그 비인기마, 물론 제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를 위해서 지금 금성환이가 조교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조초에 시작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좀 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덩치도 좋고요. 발을 좀 높이 쓰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즉 무슨 얘기냐면 금성환이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마필을 그렇게 크게 봐줄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전혀 능력이 없던 마필을 갑자기 포화주로 해서 김옥성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얘는 그 뒤에 있었고 권곤일척도 그 앞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금성환이를 못 이겼다. 뭐 사실 뭐 금성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포화주로의 어떤 영향을 그런 것들이 미치지 않았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경주 자체는 뭐 나머지 마필은 지금 보여준 것들이 얘네 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이 경주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이 12번 챔프 스타일입니다. 챔프 스타일.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데뷔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여튼간 얘는 갖고 있는 게 다 좋습니다. 450km밖에 맞아요. 이 마필도 참 체구가 작다라고 제가 말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주 큰 말처럼 뛰어다녀요. 그만큼 얘가 유연하다는 겁니다. 근성도 있어요. 막 끌고 다녀요. 근데 그런 끌고 다닌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적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조교자의 지시에 잘 순응을 해요. 제어를 하면 제어하는 대로 딱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5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뛴 거 보여준 게 없는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아마 어떤 그 경주에 적응하는 시점, 요 시점만 지나면 분명히 좀 크게는 아니더라도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챔프 스타일은 좀 눈여겨보자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3세마입니다. 건곤일척입니다. 여기 이제 건곤일척이 나오네요. 이건 뭐 이전에도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경주인가요? 세 번째, 지난번인가요? 한번 공략을 권해드렸다가 좀 실패를 했는 말인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지난번 포화 19%에서 뛰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부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냐, 이제 이게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불량주로라는 게 5 포화 이상에서 그 보여준 능력들을 보면 뭐 좀 있으면 또 그런 마필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경주의 뭐 축을 세우면 건곤일척입니다. 그걸 떠나서 지난번 경주 모습을 떠나서 제가 그 전전 경주인가요? 한번 이제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60kg. 아까 챔프스타일하고 뭐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유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발 쓰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거는 결국 유연성이에요. 유연하면 언제든지 그 걸음이 폭발을 해요. 뜁니다. 근데 물론 얘도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좀 발은 잘 쓰는데 조금 지세가 어딘가 좀 불편해 그냥 좀 가지런하지 못하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뭐 완벽한 말에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것들이 너무 커요. 90%, 9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뷔 이후에 계속 이마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좀 기승을 했습니다. 이현정 기수가 말을 타는데 이걸 왜 안토니오 기수인지 모르겠네요. 얘를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을 찾는 그런 경주인데, 하나 이제 외곽에 있는 누구죠? 9번 더 페이버릿이라든가 10번 미르베스트. 그러니까 이 더 페이버릿 같은 경우도 보면 인기 2, 계속 인기 5위, 인기 2위예요. 근데 입상을 못 해요. 뭐예요? 예. 이런 마필들은 어떤 입상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그냥 딱 눈 감고 돌아 쓰셔야 돼요. 만약에 폭을 좁히시고 싶다면. 근데 다른 마필들이 지금 남산 호랑이나 지금 여기 리저브드 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보면 아직 완성도가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 더 페이버릿도 마찬가지고, 얘가 지금 이 경주에 선행을 간다고요. 선행을 가기 때문에 저도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선행을 가도 못 버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런하지 못한 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건곤일척처럼 그런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게 좀 심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실전에서 좀 라스트에서 어떤 결정타를 못 보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남산 호랑이라 리저브드 존이 있는데, 지난번에 리저브드 존은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뭐 그 경주가 뭐 모닝펄, 썬더브리즈, PNS 아닌가요? 뭐 그거랑. 근데 그 경주가 저는 그렇게 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 마필도 이제 인기권에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근데 아직 어떤 네가 이래서 못 뛰었구나 라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조금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1번 남산 호랑인데, 외곽에서 9번이 치고 나오죠. 대각선에서 치고 나오면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5번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건곤일척이 조금 외곽에서 경주를 펼치기니까 유리하게 경주를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축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남산호랑이라는 마피를 보면 약간 그 앞발을 높이 들고 있어요. 오래,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보폭에 보면, 한 보폭에 말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채공 시간이 있어요. 채공 시간이 있는데, 그 채공 시간이 있는 게 있으면서 얘가 보면 리듬을, 남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하듯이 해요. 제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뛰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똑바로 앞으로 직진을 하면서 리듬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가 좀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뭐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리듬을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고쳐질 수 있는 단점들이거든요. 네, 단점이라고 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주행 자세를 보이지만 1번 게이트에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전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뭐 이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이제 외곽에 이제 더 페이버릿이 뭐 정말 미친 듯이 뭐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1300m. 좀 여기는 뭐 나나랜드도 그렇고 좀 이런 경주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경주는 포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3마리 4마피를 복주로 뭐 이런 어떤 배팅의 전략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포기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피파니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700에서 잘 참아갖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상당히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490km나 나가기 때문에 좀 뭐 떠 있는 듯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죠? 김옥성 기수가 그 보조줄에서 반대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주행 자세가 좀 똑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계속 정상적인 조교를 하면은 얘가 한쪽으로 어떤 뭐랄까요? 좀 치우친다 그럴까? 그거는 아닌데. 그냥 똑바로 가는 걸 얘네가 습관처럼, 그러니까 그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줄을 반대로 도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발을 바꾸지 않거나 주행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그랬을 때 반대로 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마삭이라 그러죠. 조마삭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뺑뺑이라 그러죠. 사람이 가운데서 줄을 잡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돌게 하는 겁니다. 이 신마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죠. 휘양마나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탈 수 없는 말들. 사람이 올라가서 타면 안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조마삭을 합니다. 원형마장 같은데 조마삭을 하면은 가운데서 사람을 잡고 이 곱비에다 재갈을 물려서 곱비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 그걸 뭐 일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나는데 그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걸쇠를 걸어서 돌려요. 돌리면 동그랗게 돌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왼쪽으로 돌면 반대로 10분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발바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쪽에다만 운동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네 다리로 돌기 때문에 뭐 다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직선으로 갔을 때하고 원으로 돌았을 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도는 이유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삐뚤어 뛰는 중심이 치우치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왜 반대로 돌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베스트 백빙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똑같은 이 빛나는 질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 제가 이제 이번에는 빛나는 질주를 얘기를 안 하네. 그렇게 얘도 에피판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이제 매번 그런 말씀을 이마피를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추천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마필은 등치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신마 뭐죠? 아주 조그만 말이었는데 PNS 빌? 예, 이마필하고 동반 습보하는데도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건빛의 조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일요일인가 월요일 날인가 두 마필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어느 순간은 같이 와요. 같이 막 오다가 한 50m, 꼬리는 50m 지점에서 퍼져요. 그럼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등치가 저렇게 500kg가 넘어가는 말이 460kg한테 져? 그건 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지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마피를 추천드리면서, 힘으로라도 뛸 거 아니냐. 그 대신, 지난번에도 제가 김효정 기수가 이제 탔을 때도 좀 제어를 할 거 아니냐. 이마피는 주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좁혀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힘을 쓰면 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인데, 이 에피파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5번 베스트 빅뱅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착순을 오고, 뭐, 기록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좀 세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1300에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이 에피파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포사입니다. 지난번에 김하연 기수가 탄 걸 한번 보자. 나오자마자 탁 붙죠. 손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이마필은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이 낮추어서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근데 이마필을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네가 마음껏 뛰어봐. 초반부터 마음껏 몰아가지고 기수가 마음껏 뛰어봐. 그러면 그게 데미지가 커져버려요. 근데 지난번엔 주로도 가벼웠었고 그 데미지를 아프다 그러면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의 단점들을 자꾸 좁혀주는 겁니다. 작게 해주었다가 그게 뭐 결국 힘 안 배요. 근데 상대가 또 약해. 나중에 다 무너져. 얘가 지금 취입이 잘 됐냐고요? 아니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겼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끌어낸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월등하게 막 취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주변을 한번 보시면 주변 말들을 보시면 다 못 뛰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마필은 이제 누구죠? 김하연 기수가 탈 줄 알기 때문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도 뒤에서 붙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나나랜드입니다. 이경주는 뭐 제가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경주인가요? 예. 이 나나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은 1번 게이트에서 한 번은 못 따라가. 1번 게이트가 아니었었네. 예, 맞아요. 1번 게이트에서 한 번은 못 따라가요. 근데 지난번에는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얘는 반대예요. 포화 19%주로 해서 못 따라갔어. 근데 양호 7%주에서 잘 따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막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발주도 잘 안 돼가지고 막 거의 뭐 조금 거짓말 못하면 100m 이상 뒤떨어져요. 근데 지난번에라고 뭐 빨리 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물이 뒤에 좀 못 따라가긴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경주와 이 경주가 흐름의 차이인가? 라고 이제 저 혼자 반문을 한 거죠. 근데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이 경주가 빠르다, 늦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랐어요. 빨랐는데도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과신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난번처럼 그 전처럼 14초 5, 14초 8을 떼어버리면 초반 활용 타임을 내버리면 얘는 또 안 돼요. 주폭이 작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주 만에 나와요. 조교도 셉니다.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다 체크를 하셔 공략을 해야 되지 지난번 뛴 것만 갖고 딱 이 마필을 좀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경주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제가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업 5분이고요. 이 경주는 좀 축이 서 있죠. 이제 3번 세네 파워풀인데 선행까지 갑니다. 선행까지 가기 때문에 선행 가면 쓰지 않는 걸음이 좀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축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이번에 조교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세네 파워풀이 뭐 이겨주마와 22번이 뭐예요? 베스트 플랜 뭐 이런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했고 나머지도 이제 좀 동반 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이 좀 끌어요. 너무 뛰려는 의지가 넘치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뭐 축을 좀 세울 수가 있겠고요. 이제 후차권이 좀 문제가 됩니다. 킹클럿이 6번이죠. 그다음에 8번 원더풀 스톰, 9번 나운더펄, 10번 바람과 함께 뭐 이런 마필들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6번 킹클러시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습니다. 뭐 얘도 보면은 이 발 쓰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몸이 조금 아직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리되는 티거든요. 등치만 있지 등치만 커요. 등치는 큰데 좀 리듬감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리듬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내측에서 뭐 정말 거리 손해 하나 없었고 뭐 힘 한 배 잘했고 근데 라스트에서 뭐 거의 뭐 그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런 전력을 다 쏟아내 가지고 이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경만한 상대성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쟤를 꺾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8번 원더풀 스톰인데 제가 이 마필은 나오면은 늘 쳐다보는 마필이에요. 그냥 관심을 갖고 좀 쳐다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민호 기수가 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민호 기수가 그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소속이 되면서 말들이 지금 계속 다 좋아지고 있죠. 그냥 뭐 입상을 해서 그런지 자꾸 좀 뭔가 조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더풀 스톰이라는 마필은 이전에 아마 멀로기수 조교를 했고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멀로기수가 예전에 좀 탔었죠. 1200m에서.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막 조교는 열심히 해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게 되는 나오면 쳐다보긴 해도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줬던 마필인데 저 지난번부터 조교가 하면서 뭔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난번 경주를 보면 15초 1이에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걸어왔어요.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강을 하는 그런 조교를 지금 부민호 기수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렇게 조교를 했다 그래서 지난번 15초 1을 뛰었으면 이번에는 1초를 당길 것이냐? 그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15초 1을 뛰는 그런 걸 보면 그동안 말이 나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지난번에. 근데 그게 얼만큼 좋아져서 조교를 저렇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가늠을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지난번에라고 이만큼 안 뛰어다녔냐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 뛰어다니는 거야. 뭐 지난번 3번 뛰고 이번에 5번 뛰고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스포 때의 어떤 그런 탄력 뭐 이것들을 여기에서 더 좋아졌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라운더펄도 마찬가지예요. 킹클러시랑 같은 맥락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탔습니까? 내측에서 기가 막히게 탔는데도 15초 6, 뭐 건조 뭐 5% 주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이 마필은 좀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앞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뭐 속된 말로 쌩쌩한 맛, 좀 활기찬 맛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숯부할 때 보면 벌써 파워감이 순말하고 벌써 차이가 확 나요. 그런 것들. 오히려 그렇다 보면 좀 더 킹크러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바람과 함께인데, 이게 지난주에 출전하려다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조교 내용이 뭐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교를 했는데, 말이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 더 딜레이를 시킨 거,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교사가, 직접 뭐 보조주로 해서 뭐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양만 많이 늘렸어요. 늘려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뛰어 올라온 거 보면 얘가 여기서 제일 세요. 세네 파워풀 빼고. 그러니까 지금 후차권에선 제일 셉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윤승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속보가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속보는 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보면은 좀 세 박자로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뭐 유진아 말이 맞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경주는 그래서 이마피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뛴 거는 가장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실전에 들어가면 말이 뭐 아프다고 들뛰겠습니까? 라스트에 걸으면 무뎌지겠죠. 근데 위에서 기승자는 막 다그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제 좀 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드림 스피드 같은 경우도 쥐어짰잖아요. 킹크러쉬, 뭐 라운더펄. 그러니까 같이 쥐어짰지만, 같이 쥐어짠 과정에서 보면 드림 스피드는 킹클러시나 라운더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짜긴 짰지만 어떤 그 드림 스피드 같은 경우는 상대를 아주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좀 어렵게 좀 이겼던 거고, 그래서 좀 후차권에서 이 경주는 좀 난해하다. 축은 서 있는데 후차권이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축이 서 있는 경주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후차권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예. 동행. 저는 이 마파람을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5번이죠. 5번 마파람인데, 1000m에서 입상했을 때 선행을 갔거든요. 선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못 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도 지금 보면 어떤 그 경주의 경주 그 실전에서 적응을 못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행을 갔기 때문에 뭐 혼자 뛰는데요, 뭐 중간에 몸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래를 맞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선행 가면 편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상대를 강하게 만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빠른 마필을 만나다 보니까 선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에서 몸싸움도 해야 되지, 모래도 맞아야지. 그게 적응이에요. 실전 적응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어떤 체형이나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좀 더 보여줄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52kg의 부담 중량이고 이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가요. 뭐 7번, 10번, 12번 이런 바깥에 빠른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 마필이 오늘 좀 좋게 만난 게,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좋겠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최선책은 선행이지만 차선책은 뭐냐면
얘보다 빠른 마필들이 다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상황에서 세 마리가 온다고 치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5번인데 이렇게 가는데 안쪽에 1, 2, 3, 4번이 다 얘보다 늦어요.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늦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애들은 분명히 힘을 써야 되겠죠. 얘는 거기에 같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선행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몰고 나오면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미 그거는 손에 쥐고 있는 막건이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얘네들은 힘을 쓰고 와. 얘네들은 보통 뭐 50이라는 힘을 쓰고 왔다면 나는 30이라는 힘만 쓰고 가면 돼요. 그럼 20, 70이라는 힘을 남잖아요. 얘 나머지는 50이라는 힘을 라스트에서 이제 같이 경쟁을 벌였을 때 70이라는 힘을 남겨둔 마필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전개를 좀 생각하기 때문에 마파람을 좀 이경주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얘보다 더 좋아진 마필이 바깥에 있는 이제 11번 천운총입니다. 이제 천운총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번의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선행 갔어요. 32조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주에서 따라가요. 그 세 번째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따라갑니다. 거기에 맞게 추입을 했기 때문에,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따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리 늘리고, 모래 맞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좀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바깥쪽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29조로 이적을 했죠? 32조에서 29조로 이적을 했는데, 월요일 날인가, 천리총, 이런 마필하고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입상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더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3살짜리 암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좀 바깥쪽에 있다라는 게 좀 불리하긴 한데 그다음에 얘가 선행을 이경주에서 얘가 순발력이 원래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얘보다 조금 빨라요. 다 빨라요. 얘보랑 같이 가는 마필이 이제 1번 누구예요? 보리보리 정도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얘보다 빠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경주에서는 그냥 추입으로 타야 돼요. 추입으로 타면, 이전에 어떤 보여준 능력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마필이 그린짱 지금 허연말, 회색마, 계속 지쳐요, 말이. 조교는 막 세게 하는데 강하게 하는데 계속 지치더라고요. 그럼 그게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스포할 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또 그러고 일요일날 스포하면 월요일날 또 지치고 또 화요일날 쉬고 나서 수요일날 그러면은 목요일날 스포를 한다 그러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전혀 좀 그런 모습이 없고 동행도 그렇고 골든선더 이것도 지난번에 3번 게이트 선행 가가지고 쥐어 짠 마필이고 시리우스 알파에게 덜미를 잡혔고 근데 이경주에서는 이제 10번 프린세스 삭스가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불의 가속도 선행을 가려고. 이게 선행마들이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이기 때문에 이 불의 가속 같은 경우도 치고 작은 마필이고요. 자세가 자꾸 좀 들리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라스트에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탄력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권은 동행도 있어야 되겠고 마파람, 라운드 대시된다. 천은총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다. 물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체중 변동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냥 자기 체중을 이런 마필들은 부는 게 나아요. 체중이 조금씩 불어서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주는 마파람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경주에서는 이제 피렌체 힐이 지금 선행을 가게 생겼어요. 선행을 가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당천 세력,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가 이제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왜 가냐고요? 이 마필이 지금 선행 가서 이긴 마필입니까? 이 마필 조심하십시오.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온 이후로 지금 컨디션이 좀 꽤 좋아지고 있고요.
자, 5번 빅야크입니다. 빅야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뭐 저는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이게 당시에 인기 12였더라고, 12.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 다 좋다. 조금 키가 큰 것 빼놓고는 다 좋다. 유연하고, 뭐 다 좋다. 뭐 모래도 맞아봤고. 근데 역시 이제, 좀, 김기회 수가 뭐 하자 없이 탔죠. 처음에 나오자마자 붙들어가지고 대여섯 번째 안으로 들어가서 라스트에서 올라오는데 역시 이제 그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쌈박한 맛이 없이 올라오죠. 슬로우로 올라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변의 말들이 사실 그렇게 쌈박한 탄력을 낸 마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거리는 좁혀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뭐 13초 6이면은 그냥 그 속도로 뛴 거예요. 거기서 쌈박한 맛을 더 내려면 최소한 13초 뭐 초반대나 그 이전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고요. 여기서 센 마필은 일단 6번 온포이트입니다. 57km에 지난번에 1800 뛰는 거나 이전에 1700 이런 걸 뛰는 걸 보니까 좀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단지 이제 11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 체중이고 뭐 그렇다면 지금 컨디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절정은 안 해요. 이전에 어떤 그런 모습에 비해서 절정은 아닌데 기본 능력은 여기서 제일 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경준 다시 한번 이제 9번 피버딘인데 계속해서 제가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마방의 어떤 훈련 패턴이에요. 훈련 패턴. 근데 그 훈련 패턴에다가 플러스 뭐가 뭐냐면 얘가 주행 자세가 하자가 없어요. 물론 좀 뭐랄까요? 조금은 신장력이 안 나와요. 그냥 그 450kg짜리다 보니까 450kg짜리도 유연한 마필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큐피드 가이라든가 1군에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4주의 말 그게 뭐죠? 아주 조그만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가끔 그 마필 말씀드린 원더풀 타이쿤인가? 뭐 그런 하여튼간 그런 체구가 작은 마필 중에서도 500km 나가는 마필의 어떤 그 주폭을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반대예요. 그냥 자기 체중이 딱 그거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를 조교로 극복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필에게 좀 현오게 되는데, 뭐 오늘 자신 이제 이혁 기수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혁 기수에게 조금 기대를 거는 건데, 역시 뭐 뒤에선 조금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은 뛰면서 계속 힘을 써요. 많이 써요. 남들보다 힘이 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만 하잖아요. 여기 뭐 지금 뭐 빠른 마필이 뭐가 있어요? 피렌체, 은어축제, 뭐 이런 마필들이든 4번이 뭐죠? 샤련이 위너, 그 다음에 2번 당찬세력, 뭐 이런 마필들이에요. 뭐 그렇게 빠른 마필이 13초 7, 8, 9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얘가 그 뒤에 뭐 한 0.5초 뒤에서 이제 그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후차권이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린질주 안쪽에 피렌체일 선행 가는 거. 제가 이경주는 피렌체를 주인공으로 삼을까 피버디니를 좀 축으로 세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의 경주들이 선행마들이 조금 강세를 보인다면 피렌체 힐이고, 만약에 모래의 여파가 있다 그러면 피버디니 쪽으로 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6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700m고요. 네, 뭐 여기 뭐 그레이캣 이런 게 직지 뭐 있고, 또 천비성 선행 가고, 천비성이 조금 뭐 저는 이 마필은 좀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피버딘이나 얘나 같은 맥락입니다. 얘는 조금 체구가 커요. 470kg짜리인데 70, 80 그 왔다 갔다 거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야 돼. 얘가 1400에서 입상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상대가 약했을 때인데,
이 좋은 체형을 갖고도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입상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피보나치를 예를 들었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얘가 좀 더 쉽게 경주를 펼치려면 결국엔 선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 가기 쉬운 경주예요. 얘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에서는 선행을 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근데 1700이나 가면은 힘을 안 쓰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150m 전방에서 코나를 만나기 때문에 기껏 몰고 가야 100m예요. 150m를 코나까지 전력질 막 몰고 가는 그런 기수는 드물잖아요.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선행을 갈 수 있고, 오늘 같은 날도 상대적으로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보기는 싫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1700이니까 내측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파는 없을 겁니다. 직선에서만 모래에 대한 여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게 이렇게 요즘엔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후차권 찾기인데 안쪽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주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번이 선행을 가면, 천비성이 선행을 가면 1번, 4번, 6번, 1번, 3번, 4번, 6번, 8번,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이 일직선으로 가는 순발력이에요. 물론 이제 가속을 붙여서 가면 그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좋은 위치에 가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 걸음이 무척 크죠. 이마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이제 아무튼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얘도 좀 단점은 있어요. 좀 이렇게 발 바꾸는 거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이마필을 보는 이유는 일단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한별 문성혁 기수가 안쪽에서 조금 힘 한 배만 해주면 좀 그렇고, 왜냐하면 반대로 이 농번 바다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살아나요. 기본 능력은 얘가 만만치 않아요. 제일 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뛴 걸 보면 만만치 않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서브 에이스입니다. 명진데이와 서브 에이스 4번, 7번이 있는데 오늘은 취입이, 명진데이가 그동안 취입을 했죠. 얘도 보면 400 한 30kg, 40kg? 예, 그 정도 나가는 체형이에요. 체형인데 1400에서 자꾸 늦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취입이 늦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같은 취입이라면 저는 오늘 서브 S를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이마필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로 기수가 타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걸음이 느리다는 건 얘네들은 보면 아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빅야크하고는, 빅야크 때 제가 걸음이 느리다 그랬죠. 걸음이 느려도 빅야크는 발을 밑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떤 가능성, 뭔가 발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진대회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밑으로 쓰는데 체구가 작다 보니까는 좀 좀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700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1700이라고 해서 더 올릴 거다?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의 경우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정말 그야말로 진짜 이 새총 땡기듯이 땡겨놔야 돼요. 정말 최대한 힘 한 배라서 한 발 딱 쏴야 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늦다라는 얘기. 남들이 서주냐고요. 그런 말들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취입은 해요. 취입은 하는데 얼마큼 힘을 안 배해서 취입을 할 거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리가 앞에 가는데 얘는 뒤에 가야 되거든요. 좀 뒤쳐져서 가야 돼요. 만약에 얘 순발력으로 갖고 따라간다면 뒷심은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제가 이제 걱정스럽게 하는 거고. 근데 반면 이 7번 서브 에이스 같은 경우 이혁 기수는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탈 거라는 얘기, 생각을 하고 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명진대의 취임력이 아니라 서브에이스의 어떤 그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 그레이캣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 다 선행 가버리잖아요. 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엔 못 갔어요. 힘만 쓰고. 지난번에 갔다가 또 누가 넘어가죠? 김옥성 기수인가? 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선행을 가냐고요. 그냥, 아니, 이전에 문선혁 기수나 그 누구죠? 또, 김태희 기수가 뒤에서 날라오잖아요. 아니, 그 기수들보다 몇 년, 10년, 뭐 10년이 뭐예요. 10년 이상 뭐,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는데 공부 안 하냐고요. 이마필 자체가 440km, 50km 이렇게밖에 안 나가. 얘도 똑같아요. 피버든이랑 그런 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것보다 힘 한 배를 해줘야 돼. 그게 1400에서 김태희 기수나 문성혁 기수한테는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분명 1700 갈 때 이 기수면 분명히 선행을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어떻게 탈 거냐, 이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또 선행 가요. 그래서 이 천비성이라는 마필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보기 싫은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박은은 기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에는 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 경주는 이제 사람이라는 별, 또 서브에이스,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배당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군이고요. 뭐 3번 더 스파이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강등됐다 다시 승군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아니다, 이전에 뛴 걸 보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임자를 만난 건가요? 네, 또 안토니오 기수가 또 끌고 오는데 불량주로였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조금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 참 왜 안 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거든요. 이런 좋은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왜 안 뛰느냐? 그 또 뭐 남 흉보일 수는 없고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안 뛰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악벽이 있는 거냐? 뭐 체형에서 흠이 있는 거냐? 리듬감, 어떤 유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안 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관계자들이 더 답답해 할 거고. 자, 오늘은 이제 4번 춘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1월 9일 날 춘산을 축으로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조금 이마필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산을 축으로 가는데, 일단 이제 6번 트리플 킹덤입니다. 이마필 지난번에 두선 장군부터 이 트리플 킹덤까지의 그 격차를 보면 조금 이제 터울은 있었습니다만은, 좀 뭐랄까, 아주 이렇게, 8, 9마리가 막 몰려 들어가진 않았어요. 약간 그 결승선부터 50m 전방까지의 저기를 보면 약간 척차는 있었습니다만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데다가 이 트리플 킹덤이 그날 뛰어 올라와요. 라스 탄력이 얘만 눈에 딱 띌 정도예요. 딱 띌 정도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누구죠?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던 35조의 마이티 선샤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배당이 없죠. 입상을 하고, 문세영 기수가 팀 임팩트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선행을 가서, 선행인가요? 하여튼 골절이 되면서 이제 얘가 입상을 했는데, 마이티 선샤인이 입상을 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과연 팀 임팩트가 정상적으로 뛰었다면 마이티 선샤인이 입상을 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좀 비까비까, 정말 모를 정도예요. 왜냐하면 팀 임팩트는 이미 걸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었어요. 이전에 김용근 기수가 선행 갔을 때도 제가 걸음이 라스트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탄력이었었어요. 조금 더 나은 탄력이었었죠. 조금 더 나은 탄력이었었는데, 아무튼
몰랐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완전히 경합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 이 트리플 킹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현종 지수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는 12초 4예요. 12초 4. 12초 4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날라온 겁니다. 날라온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격차가 꼬린에서부터 이 트리플 킹덤까지의 격차가 뭐 이렇게 보면 마신자가 뭐 2분의 1, 2분의 1, 3마신 1과 4분의 1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격차가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아무튼 예, 하여튼간 탄력은 제일 좋았어요. 예, 제일 좋았기 때문에 56kg고 이전에 이제 뭐 정정희 기수도 타봤던 그런 마필이고 조금 그 앞에 가면 안 돼요. 이 정정희 기수가 앞에 가가지고 라스에 무너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힘쓰면 500kg가 아니라 5000kg가 나가도 5000kg 나가면 뛰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뭐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이렇게 힘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12초 4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명진대회도 말씀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뒤에 있어 힘을 안 배하니까 12초 4를 내요. 근데 정정희 기수가 앞에 가니까 얼마예요? 13초 4예요. 격차가 더 벌어져요. 남들은 뛰어 올라올 때 얘는 걸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냥 500kg가 나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피버딘이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어떤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유연성이 없으면 힘을 쓰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 어떤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안배를 해야지 그 흐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마필의 어떤 그 내 페이스만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 경주의 흐름에 맞출 것이냐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면 예 뭐 아무리 인기만 아니라 더 좋은 말을 타도 입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그냥 조금 나주가 뭐 9마리밖에 안 뛰는데요. 뭐 그다음에 7번 인천 캡틴입니다. 인천 캡틴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입상을 했어요. 말 컨디션 좋다. 이번에도 컨디션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마필은 13조에서 이적할 때 이미 데뷔전 때 출전 취소되고 그 다음 경주에 입상한 마필, 그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인가 뛰고 이제 10조로 가면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말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철 기수가 공백길 갖고 나왔을 때 이제 1300인가에서 입상할 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말을 컨디션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얘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빅야크하고 비슷하다 그럴까? 조금 주행 자세는 다른데 그 주행 속도 같은 걸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외곽에서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체에서 뭐 더 앞으로 직진이 안 돼요. 직진이. 근데 여기는 얘를 이길 수 있는 마필. 그것만 놓고 보면 인천 캡틴의 그것만 놓고 보면 사이즈는 한 수 아래예요. 물론 얘가 이제 어떤 그 더 변화를 보여서 더 많은 어떤 잠재력,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뛴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마필들과 비교했을 때 좀 한 수 아래다. 백색 강차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필은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비드 기수인가 그 기수가 탈 때 아주 절정이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또 이런 얘기는 딴 얘기가 되겠지만 말이 어떤 컨디션이 좋아지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어느 순간 계속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게 올라가는 건가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떤 입상했을 때 어떤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 때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춘산이 또 조교에 속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조교 잘했고 또 이혁 기수가 그동안 2번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실수하겠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예, 8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2000m인데요. 예, 뭐 다시 한번 공략해야죠. 2번 블루키트입니다. 블루키튼.
선행이 5번 킬리의 제왕인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6번, 2번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션은 뭐 외곽에서 감을 테고, 참 이마필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니라기보다 조교를 좀 세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조금 더 조교를 직전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지난번보다. 근데 목요일날 좀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워낙 등치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힘으로 버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조교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미노 기수가 왜 자꾸 외곽으로 가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다비드스나 기수나 이런 기술이 탔던 걸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레 어떤 그 누구죠? 최범현 기수도 그렇고 누구죠? 최범현 기수인가요? 누가 탔죠 이 마필이? 그 전에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 그다음에 다비드 기수가 탔을 때, 빅토아리 기수가 탔을 때, 근데 다 뒤에서 좀 참았어요. 안쪽에 갇혔는데. 근데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부미노 기수가 전부 다 선행 외곽으로 가죠. 무빙을 해가지고 무빙을 해서 선행 외곽을 하는데 외곽으로 가는데 지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 이제 지금 여기 2군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기면 올라가나요? 오늘 이기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지금 80점, 79점이기 때문에 3창만 와도 올라갑니다. 예, 승부를 하면 상대들이 세면 뭐 세지면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예, 아무튼 뭐 5살짜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치프인디나 뭐 매니스피드 뭐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축은 2번 블루키트입니다. 블루키트. 저는 일단 이 디터미네이션이나 블루키트하고 비교를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루키트니 그에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8조에서 53조로 이적을 하면서 이게 컨디션이 아니었었거든요. 정말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조교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불편해서 어디 부상인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 48조에 있을 때 좀 조교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던 마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53조로 오면서도 초반에는 말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도 역시 이제 나오면 관심 있게 쳐다보는 이유가 이 53조 조교사가 좀 관리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이 혈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간 좀 비싸지 않은 말, 그러니까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간 그런 마필들을 갖고 와서 잘 살려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뛰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방에 보면 7마리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갖고,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번다 그럴까? 그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조금, 그런가. 누구처럼 뭐 1억짜리 갖고 와서 2억을 버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갖고 와서 1억을 번다? 뭐, 이런 표현을 해 드려야 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을 줄이자라는 얘기,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는 얘기인데, 그런 말들을 갖고 와서 어떤 말들은 보면은 아예 그냥 뭐 이런 말들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보면은 괜찮은 말들이 있어요.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성공이죠. 월등하게 뭐 1군말 나와야 뭐 꼭 성공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성공한 거죠. 본전은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 보면은 좀 뭐랄까요, 살려내는 거 보면 역시 이제 뭔가 분명히 어떤 노하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이 두 마필 기본적인 거고, 이 4번 마이티우가 조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좀 컨디션이 아니고, 8번 네이몬드인데 얘는 원래 좀 삐까뻔쩍한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상당히 낮췄어요.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춰가지고 6살짜리한테 딱 적합한 훈련? 근데 이 마필도 보면은 이 좋은 체구를 갖고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랑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이렇게 뻣뻣해요. 그리고 고개를 좀 들죠? 리듬감이 좀 없죠?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뭐, 단출한 편성에다가, 이건 뭐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죠? 디터미네이션, 블루키튼 빼면 뭐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에 레이먼드가 좀 끼워왔던 그 걸음들을 보면 조금만 그 나이에 적합한 나이 대우를 해주면, 나이를 좀 생각해서 경주를 펼쳐주면 예전에 어떤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요 레이먼드가 경주에 뭐 복병만은 아닐 겁니다. 인기권에 있는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근데 블루키튼을 축으로 가면 또 디터미네이션이 뭐 빠져주길 기대하는 건 좀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세마필 안에서 축을 좀 잘 세워서 분산배께 환수를 좀 끌어내는 경주가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16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좀 요 며칠 좀 쌀쌀해졌는데 제가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날부터 밖에서 조교를 보기 시작했는데 수요일 목요일은 또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좀 못 나가겠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한 10도 이상이 되면 밖에서 좀 조교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밖에서 조교를 보면 아무래도 현장감이 조금 있어요. 그냥 안에서 보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의 어떤 그 발음이라든가 몸의 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이제 어떤 그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완전하게 좀 느낄 수는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내일, 오늘이 4월 15일인데 뭐 코로나 이제 완전히 좀 해제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들 조심하셔야, 스스로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